우리 회장님과 정말 보셨네. 아이고, 너무 그냥 뭐 아주 완전히 그냥 보내주고 아이고, 고생했지. 아이고, 뭘 무슨 책은 받았습니다. 네, 네, 사회를 맡은 저는요, KT 리더스 포럼 사무총장 최문석입니다. 네, 공사 담당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본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1부에서 출판 기념식을 하고 2부에서는 저자 책 해설과 대화 시간을 해서 두 콘서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비를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대 한국통신공사 사장을 역임하신 이준 사장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통신선진화 30년 출판기념회 회장은 조병 회장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통신 역사학회 김구중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한국통신 감기협회 회장 이찬희님 나오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전 KT 부사장이 박학성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전 KT 서유호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리더스 포럼 회장이신 이상복 회장님. 그다음에 최신고등학교 초운동청의 백남구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최신고등학교 8회 동기 백문함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이씨 대종회 회장 이진욱 회장님 모셨습니다. 대구에서 이태희님 나오셨습니다. 예. 부산에서 이하면 부산에서 무슨 관계입니까? 저 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 외에도 소개하실 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더
더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화환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화환 보내주신 분들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부 정동부 장관 이정원님께서 보내셨고요. 장관님께서. 그 다음에 KT동호회 회장 남중수 회장님 보내셨고, 그 다음에 리서스폴로 회원 1등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KT 기술고시 동문회에서도 보내왔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KT의 사장님하고 주식회사 KT를 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감리협회 이찬주 회장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한국 부직표 협동조합 전무 이상국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원 골든타워 건물 관리단 이종태 회장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주식회사 예다원 대표 김경남께서도 해주셨고요. 인천 EC 대중회장 이진욱 회장님, 그리고 인천 EC 재공파 회장님 이선영 회장님, 예. 그리고 청년회 회장님 이진왕 회장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우리 조병일 회장님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국립지신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백남근 씨 이름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8회 졸업생 일동도 하완이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지금부터는 출판진협회 회장 인사, 그다음에 저자 소개, 그리고 축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선진화 30년 출판진협회 조병일 회장님께서 인사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저자 이종욱 박사가 회장님을 요청했을 때 난 이렇게 대작의 출판물인 줄은 몰랐습니다. 택배로 보내온 이 서적을 보니까 물량적으로 놀랐어요. 또 그 내용의 섬세함에 현장감 있는 기록에 또 놀랐고, 근데 선진화 정보통신 기술에 참여했던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뒤바뀐 역할을 우리가 해냈나 해서 또 한 번 우리 스스로의 참 큰 성과에 대해서 또 한 번 스스로 놀랐습니다. TDX 교환기가 디지털로 개발이 되니까 농촌의 가평부터 만에선 TDX 1B다 1A다 하면서 이게 시설에 들어가더니 TDX 10이다 TDX 100이다 뭐 10만 20만 회선의 대용량 디지털 교환기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누가 기획을 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느냐,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그 중심에 저 이종욱 박사를 사물 인터넷까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건들도 이게 정보가 교환이 되는 인터넷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미 핸드폰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4차 산업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제 지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출판기념회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의 영예로운 것이 여기에 꼭 컴퓨터가 됐든 어떤 정보가 됐든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정보통신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통신 기반 기술을 ICT라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놓고 우리가 했다는 게 여기다 수록이 되어 있는 값진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과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자서전이다. 그래서 이종욱 박사님께서도 이 출간물이 가만히 보니까 왜 있는 거 책값이 이렇게 비싸요. 한 권에 5만 원, 세 권이면 15만 원을 또 무겁기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이것을 무료로 다 증정을 여러 회원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 아마 자서전으로 이제 갖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라고 해서 아마 무료 증정하는 게 아닌가 저 혼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듭 오늘 이 출간 기념회를 통해서 이종욱 박사께 감사와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수철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원능학교에서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출판기념회의 주인공 저자 이종욱 회장님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저자는 경남 성주 출신으로
최신고등학교를 거쳐서 연세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경희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저자는 1970년 제5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시신부에서 시설국 총괄 담당관 및 자동전화 담당관, 전남 전신전화 건설국장, 본부 계획부 계획상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통신시설의 구축과 전자교환기의 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창립되면서 계획부 도시계획부장으로 보임되었고 이후 한국통신의 통신망 계획부장, 사업개발단장, 정보통신사업본부장, 기술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원장, 네트워크 본부장, 그리고 부사장 및 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면서 전국에 자동전화 2,300만 회선을 공급하고 전국 전화 자동화를 완성하는 등 전국 기간 통신망의 현대화를 달성하여 정보통신의 선진화 시대를 완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에 한국정보인증의 초대 사장으로 임명되어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의 선진화와 대량 보급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탁월한 업적으로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을 얻었습니다. 79년에 국내 최초로 전자교환기를 공급한 공로로 박정희 대통령 표창을, 87년에는 전국토의 전화 자동화를 완성하고 전국 전화 2천만 회선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전두환 대통령의 국민 포장을, 97년에는 국내 기술로 생산한 TX-10A 등 전자교환기의 개발과 1천만 회선을 공급한 기여로 김영삼 대통령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작년에는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보통신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IT 관련 단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통부 정책심의위원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업 및 정보보호진흥원 등에서 이사로 재임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통신기술대 이사장, 한국통신학회의 강사 및 부회장,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오늘 보니까 이정 회장께서 금년 초까지 수년간을 인천이시 종친의 개종의 회장으로 역임을 하시면서 참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상당히 참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현재 KT 리더스 포럼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정보통신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과 KT 정보통신 역사의 관리 및 보존 활동 등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정욱 저자의 업적과 이번 추천기념회의 기념회를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인 이정욱 회장이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신 의회 기민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참 감기가 새롭습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번에 저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발전 역사를 정보통신 선진화 30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은 1970년서부터 1990년까지
90년대까지 30여년간 우리가 이루어낸 빛나는 정보통신의 발전 역사를 정리해서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함께 땀 흘리고 일해온 우리 선후배 또 동료 여러분들의 업적도 강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어떻게 정보통신 선진국이 되었나 하는 우리 후배들의 여러 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자기기 수출 10대 선진, 인터넷 강국 3위 이내에 항상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스마트폰 강국, 반도체 산업의 1등 국가, 또 전자상거래의 1등 국가, 전자상거래를 너무 우리 기술적으로 잘 개발하다 보니까 국세 행정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렇게 정밀하게 잘 되어 있는 국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전산화되고 IT 기술에 의해서 국세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글로벌 위성통신과 해저 케이블 국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많은 후배들로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에 1970년대에 선진화를 시작하면서 돈이 없었어요. 빈털터리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최신 기술의 통신망 확장을 위해서 도대체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절반을 전부 차관으로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차관을 제시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이제 미국, 서독, 일본, 영국, 캐나다 전 세계로부터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걸로서 우리가 통신 시설을 확보하고 확장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74년, 75년에 최신본부에 특수공이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때 차관이 수없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일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차관 확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차관 100만 불을 확보를 하면은 그래서 시내전화를 확장하면은 2, 3년 이내에 전부 자금이 내수가 다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럼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다소 치더라도 빌린 차관금은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는 차관금을 3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에피소드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업적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 사실을 후대에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우리나라 정보통신 현대화에 초석을 가진 그의 업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79년까지 서거 전까지 이 나라의 정보통신 현대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두환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의 정보통신 선진화를 위한 업적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전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외에 이에 대한 부유한 부분은 이어지는 콘서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서 출판 기념회사 회장을 맡아주신 조령인 회장님, 그다음에 행사위원회의 김구중 위원님, 송영발 위원님, 안성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생각나는 것은 저자가 과거에 최신부와 한국통신을 거치는 동안에 많은 가르침과 업무적 지도를 주신 상사분들이었습니다. 특히 5차 오기는 계획에 의해서 매년 100만 회선의 엄청난 전자교환기를 공급 확장해 나가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선두에 서서 이를 이끌어주신 당시 우명 최신 차관, 그 다음에 이영효 교회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명 최신 차관은 그 이후에 최신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효 교회국장님은 한국통신공사의 부사장을 거쳐서 데이컴 사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전환된 후에도 한국통신의 초대 사장이신 이우재 사장님과 최신부 때 같이 모셨던 이영효 계획장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5차 5기준 계획이 차질 없이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국가 기간통신망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분들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우재 초대 사장님, 또 우리 최진강함님 하셨죠. 근데 건강이 좀 상당히 나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데이터 통신을 우리나라 제2의 정보통신으로 결정을 하시고, 당시 저에게 이 사업을 총지휘하도록 해주신 이혁 정보통신 2대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혁 사장님은 작년이나 좀 지났습니다만 자꾸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선진화 30년 후반기 오늘 참석하셨습니다만 제4대 이준 사장님이 오셔서 특히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궁화미선 발사, 국제해벽 케이블에 대한 국제통신망의 대폭적인 확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계셨습니다만 국제해벽 케이블 중에서 제5 국제 케이블, 제6, 제7까지 많은
국제 케이블의 건설이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이 5, 6, 7은 주로 우리나라와 한국과 중동을 거쳐서 유럽을 통과해서 전 세계의 34개국과 연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주축적인 그런 통신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반기에는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통신망 발전 계획을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을 생각해보면 정보통신 선진화의 마무리 프로젝트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우리 정성배 남궁석 장관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 말 우리 선진화 30년의 거의 완성 시기에 전자상거래를 전담할 한 정보 인증 창구를 해라 하는 지침을 받고 그에 대한 회사 설립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조치는 검토를 해보니까 당시 일본보다도 1년 앞서 나가는 신기술 분야의 큰 일이었습니다. 당시 힘들었지만은 임무는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궁석 장관님도 또 이미 또 작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최준비의 계획 3과장, 한국통신의 정보통신본부장, 연구개발원장, 네트워크본부장, 기술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는 동안에 정보통신 선진화를 위해서 함께 일한 동료 여러분께 이 책을 바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문 앞에 소포가 도착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엄청 무거워요. 뜯어보니까 책이 3권 들었습니다. 무거운 책. 이제 나이가 말이죠. 책을 읽을 때는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책을 3권씩이나 보냈는가 하고 놀랐는데 보니까 1, 2, 3권이에요. 1, 2, 3권. 그래서 놀랬고 그 책을 대강 이렇게 보니까 야, 어떻게 말이죠. 14년 5개월에 걸쳐서 이걸 썼다. 또 놀랐어요. 자료가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고 또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보내실 때는 청심환도 같이 넣어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이정욱 회장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은 정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보통신화라는 면에서 세계 최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또 한국통신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자랑스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이죠. 알아주지 않아요. 한국통신에서 내가 일했습니다 해도 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화를 위해서 일하신 분, 악수하는 분 있습니까? 안 알아줍니다. 서운해도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자존감, 자긍, 자랑스러움,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깨우쳐주고 다시 그것에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책이 이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 분야는 발전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거예요. 정보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실로부터 시작해서 KT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할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할 때에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거치지 않은 미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이정욱 회장님이 정리하는 이 자료, 이 책이 말이죠. 앞으로의 정책 발전에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 정말 귀한 책이 옥동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정욱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큰일 하셨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광화문터가 한성정보총국, 조선정보총국, 통신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1885년에 전신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전화를 개통해서 전국적인 텔레폰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나 철도보다도 4, 5년 앞선 근대화의 시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구령이라든가 법적 근거를 갖고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서 역사서를 기술합니다. 최신 연역사, 전기통신 사업사, 전기통신 80년사, 전기통신 100년사, 최근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20세기사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이렇게 2000여 페이지의 방대한 양과 그리고 보면은 인덱스가 또 그 일한 사람들의 인명까지 빼꼼히 적은 그러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자를 이정욱 회장님이 발간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역사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IT 강국은 누가 만들었는가? 정부가 했나? 연구기관이 했나? 통신사업자가 했나? 누가 했나?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을 이정욱 회장님께서는 21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아주 적은 글씨로 수백 명의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 석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IT 강국을 만들어 놓은 현장 요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공개해 한 겁니다. 전신이 들어온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이 들어온 횟수로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KT가 원조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음식점도 가면 무슨 원조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그것이 헤리티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헤리티지 마케팅의 주도권을 지금 KT가 갖고 있던 것을 지금 SK텔레콤한테 사실상 넘겨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올해도 오늘 이
30년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KT 후배들이 우리는 1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 제품은 가장 믿을만하고 또 존경받는 상품이다. 해가지고 현재 KT가 유감스럽게도 이동통신 3사 중에 꼴찌가 3등입니다. 2등이냐 3등이냐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꼭 내년부터는 헤리티지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KT가 발전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요. 2부 행사로 두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조금 더 이 설명을 올릴 게 있어서 북거선 콘서트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건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보통신 선진구로 발전을 시키고 국가기관 통신망이 현대화를 달성한 우리의 역사가 1970년에서부터 1999년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거는 후배들이 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동을 걸었다. 1975년서부터 최신본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대통령 연두순 씨가 있었어요. 그때 75년도 연두순 씨에서 정보통신 현대화를 위한 개발 시험 통화를 박 대통령이 하고 계신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97년에는 우리 전화가 있다 2천만을 돌파해서 그야말로 1가구 2전화 시대를 활짝 열어붙여서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축하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70년대 초에 41만 8천 회선이었어요. 근데 90년대 거의 후반기 2278만 9천 회선이니까 거의 한 50배 이상, 55배 가까이가 늘어나 엄청난 시설이 통신시설, 기반시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통신시설 규모 면에서만 세계 9위에 등극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전화국의 시설을 보면은 우리가 서울중앙전화국이 1935년에 제일 먼저 생겼고 60년대 을지전화국인데 이때 30년 동안에 30개 전화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70년대에서 90년대 30년 동안에 490개가 지금 신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국에 한 520개 전화국을 운영을 하는 그런 큰 규모로 우리 통신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520개에 대해서는 이 책에다가 각 전화국의 위치, 규모, 그 다음에 그 통신시설이 언제부터 어떤 시설이 돼서 운영이 됐다. 90년대 선진화의 완성기에 이 전화국의 국장은 누구고 부장들은 누구누구다 하는 걸 처음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저는 본사에만 있었습니다만 본부에만 있고 계획만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걸 집행을 하고 고생을 하는 것은 전화국 현장에 있는 간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정말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줬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만은 우리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정말 고생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드디어 이제 국산전자기왕이 TDX 천만회선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개통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 한국통신은 대통령으로부터 정보통신 우수 기관 표창을 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국산전자기왕이 천만회선 공급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의 기념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자립에서 광화문 본사 정문에 이것을 기념비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연년은 아마 저 분당 우리 사옥에 가 있는 걸로 이동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동이 된 것은 제가 좀 섭섭해서 광화문 본사에 있어야 되는데 본사 정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쪽으로 갔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치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지금도 이거는 광화문 내거리에 광화문 본사 정문에 와야 된다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이걸 서울로 입성시키기가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거기서라도 보관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세계 10번째로 이제 시련교환기 앞에서 말씀드린 TDX 레인 개발을 하고 이때가 이제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간부들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사실 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배경 가지고서 이제 이 해외 수출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왕의 수출국으로 보면 그 당시에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부상을 했어요. 이때 당시 수입 대체 효과가 약 3조 7천억. 특히 전자기왕기는 전자기왕기 자체보다는 컴퓨터하고 반도체 기술을 이것이 전연한다 하는데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존 선정을 하고 전자기왕기를 개발하고 할 때에 항상 전제 조건으로 붙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도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한국 업체에 어느 정도까지 전수시키겠느냐 하는 이게 1번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이 가장 많은 평가를 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전자기왕기가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삼성의 반도체가 있습니다만은 삼성에서 우리가 이 전자기왕기를 했습니다. 삼성의 MTC이고 그 다음에 LG가 이제 남북원인데 그때 기왕기가 들어올 때 중요한 조건이 구매 조건이 반도체 기술을 넘겨주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참 한국통신이 왜 그런 데까지 관여를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국통신이 정부 기능을 거의 반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도 루마니아, 중국,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해서 러시아까지 해서 전 세계 한 15국에 400만 회선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안티폴로 전화기 개통을 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완전히 전자기왕기도 우리 거, 안에 설계도 우리가 하고 유지 보수도 우리가 하고 전화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한국 내에 있는 전화국에 왔나 싶을 정도로 똑같게 됐지만 그런 좀 수출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통신은 인터넷 시대를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컴퓨터 능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PC 경연대회를 주관해서 90년이죠. 이때 우리 이육 사장님께서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따라다니면서 이제 뒷받침 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의 교육용 컴퓨터를 90년에서부터 5년 동안 95년이 6년이죠. 해서 전국에 4,338개의 15만 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부터 인터넷, 컴퓨터 여기에 적응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국통신이 했는데 감사패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그때 교육장관이 조광규 장관님인데 이게 뭐 한 640억 썼는데 감사패 하나로 그냥 좀 끝났습니다.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기에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텔입니다. 이 단말기도 개발하고 해서 출연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초기에 실패작입니다. 이걸 위해서 한 20일 동안 미국과 유럽을 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처음에 초기에 인터넷인데 미국에 가니까 인터넷 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컴퓨터가 이만한 걸 책상에다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란스에 가니까 밀테라고 해서 아주 그냥 간소하게 했었는데 그때 정책의 판단 착오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비과학적이고 서양인에 비해서 얼렁뚱땅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국식 인터넷은 안 되었다. 블란스의 간이형 미리텔이 맞겠다. 이래서 돌아오자마자 상부에다 우리는 블란스 모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딱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텔, 하이텔 단말기가 미니텔을 꼽다가지고 하이텔이라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 삼성에서 300만 대를 개발해서 했었는데 이게 실패. 그러나 한 2년 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딴 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이 하이텔을 줬더니 뭐 이런 단말기가 있냐. PC가 그때 막 나오니까 성능이 전혀 틀리거든요. 아니 PC 정도는 내야지 이런 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300만 대에서 스톱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이 잘못해서 하나의 실패작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뭐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고 그래도 이 하이텔은 그 당시까지는 우리 이혜영 사장님이 열심히 그냥 그 조기 취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하이텔 이 한국형 인터넷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집트에 나가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 정통장관이 김상현 장관께서 직접 하이텔 서비스를 외국 사람들에 소개하는 그런 활동도 해줬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이게 뭐 그쪽에 직장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크게 자랑할 만한 게 못된 거를 해외에 가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에 들어갔었는데 어느 나라나 초고속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 전화국하고 댕랭안의 한통신망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연구개발원에서 한국통신 연구개발원에서 열심히 개발을 해서 94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에 우리 최신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우리 윤동준 장관께서 나와서 그 장비 개발 내용을 하나하나 자꾸 보고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가
아파트 단지에 광케이블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협정을 맺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한국통신하고 부영하고 98년입니다. 그때 아파트 단지에 광케이블을 설치하자 해서 이 사인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아파트 단지에 광케이블이 들어가서 초고속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때 이제 현대건설이나 무슨 큰 그 건설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별로 이 수익성이 없어 보인다 이래가지고 안 하는데 부영에서 하는 걸로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종합정보통신망으로 그 진행을 하는 것도 여기에 속도를 붙여서 그 아태 이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선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또 특히 우리 한국통신이 국가기관망을 종합통신망으로 진화 시도하는 데에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주도적인 지원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한국통신은 계획적으로 끌고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뒷받침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전자통신연구원 애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원장 양승태 원장이었었는데 나중에 정통 장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많은 도움을 애출로부터 받았다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기관통신망의 초고속화는 순서대로 한국이 다 안 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 지역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한번 개통을 해서 그래도 잘 됐다고 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사진 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이라는 데가 우리 정보통신의 항상 그 시발지인데 이것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이 우리 초고속 공중통신망, 국가통신망, 인터넷망 3대 통신망을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반도체 기술이 발달되고 또 첫 GPT 시대가 이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라든지 또 문화가 이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보화 시대라든지 이런 선진화 발전이 되다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전망과 과제 또 대책이 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러한 정보통신 발달되게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망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이종욱 박사님께 한번 질문드립니다. 자산에 대한 그 KT의 임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주고는 이게 그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인프라의 그러한 책임과 그 책임 소재와 관리의 책임 또 컨트롤 타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오늘 이 선진화 30년에 대한 휘나레를 좀 해주셔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발단이 된 게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기관통신 사업자를 없앤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인터넷이 문제가 터지면은 그냥 인터넷 대란이다. 과거에 우리가 근무할 때 그 대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불이 나든 어떻든 간에 한국통신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통신에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뭐가 좀 터지면은 그냥 뭔 대란이라고 그러고는 소리는 그렇게 했는데 정작 불 끄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정부 정책이 너무 통신 사업자를
평준화시키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터넷에는 기가통신 전체적인 망을 관리하는 총괄 통신 망 관리 사업자가 없습니다. 각자가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통신도 n분의 1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자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터졌다. 그러면 옛날같이 이거 한국통신이 전체적으로 뭐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n분의 1로만 차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좀 제 건의 상황인데 인터넷도 그렇고 아무튼 통신 전체적인 주도적인 통신 사업자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 우리가 민영화될 때 정부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통신을 주도적인 사업자로 지정을 해주겠다.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흐지부지 됐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인터넷 같은 것은 n분의 1로 완전히 쪼개져 있어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예를 들면 블란세 텔레콤, 또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DT, 일본의 NTT, KDD 민영화되더라도 그런 수준으로 예를 들면 주도적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전체적인 통신사업의 기반을 어느 누군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럴 필요가 반드시 있다. n분의 1로 완전 평준화해서 하향 평준화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결코 통신사업에 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포럼 회원 모두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과학기술정통부는 이야기를 해보면 좀 생각이 틀립니다. 지금은 그런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금 현재 KT는 자기가 어떻게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 이제 선배들이 꼭 해야 되겠다,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뒤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정부통신 선수가 30년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아이고. 이쪽으로. 아유, 앉아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